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종목, 네 종목 이야기 하기로 했는데, 뭐 화장품 관련 종목 두 종목, 그리고 화이자 관련 바이오 한 종목, 그리고 제지 관련주, 골판지 관련주 한 종목 이야기 하기로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답안, 제가 생각하는 종목에 대해서 예측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 부분 이야기 할 거고, 그리고 두 종목을 더 추가하려고. 그러니까 대형주가 지금 워낙 좋아서 대형주 좋아 보이는 걸 좀 많이 추가하고 싶은데, 대형주 두 종목 정도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수 이야기 하려고요. 이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대부분 뭐 유튜브나 말하자면 이런 증시 관련된 방송에서 이 지수가 이제 2021년에 한번 폭락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저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어떻게 보면 지수에 대해서 얘기했던 상황들이 뭐 제가 생각이 거의 다 맞았죠. 맞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폭락장이 올 때 어떤 느낌인가 예전에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폭락장에 대한 느낌을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이야기 했었지만, 저는 이제 폭락장의 느낌이 교통사고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교통사고처럼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훅 다가온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제가 교통사고를 낸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제 차를 박은 적은 몇 번 있어요. 아주 작은 접촉사고는 한 세네 번 있었고, 좀 약간 크게 사고 난 적도 한 번 있었는데, 그 사고 날 때의 느낌이 어떠냐면, 제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쾅 들이박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한 뭐 실제로 시간을 따지면 뭐 한 3초? 5초밖에 안 되는데, 그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떡하지 하면 이미 꽝 박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수의 폭락이 와도, 그러니까 제가 교통사고랑 비교한 거니까,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지수의 폭락도 여러분들이 딱히 대응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맞아야 돼요. 지수 폭락하는 걸 일단 맞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수의 폭락을 맞고 나서 이게 장기적인 폭락이냐, 장기적인 조정이냐, 뭐 4개월짜리냐, 5개월짜리냐, 뭐 아니면 뭐 1년짜리냐, 그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고, 단기적인 거면 버티면 되고, 그리고 어디가 저점인가를 예측해서 저점에서 다시 뭐 최대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매수하고. 그러니까 제가 과거 영상에서 야, 여기는 진짜 여기서는 더 내려갈 게 없다 하면서 신용까지 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지점을 잘 예측하고 맞춰야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폭락을 하면 반드시 기회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폭락할 것이고, 어떤 이유로 폭락할 것인가를 좀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폭락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너무 올랐다. 단기적으로 너무 오른 건 사실이죠. 지금 차트 보면 이게 코스피인데요. 그냥 쫙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지금 1400에서 말하자면 1400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3160까지 올라갔어요. 두 배가 넘게 올라간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 최저점에서 잡은 사람은 아무거나 웬만한 거 샀어도 곱하기 이 지수 대비, 지수가 두 배 올랐으니까 종목은 여기다가 또 곱하기 2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을 잡았다면 대부분 4배가 올랐을 거예요. 4배. 4배 오른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웬만하면 4배가 오른 상황이죠. 이렇게 많이 단기적으로 지금 고작 1년도 안 되는 시기 만에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나올 것이다.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이야기하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전에 폭락장이었어요. 이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이때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이때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좀 더 크게 볼게요. 크게 봐야 좀. 자, 다시. 자, 이때 하락할 때 힘들었고, 이때 하락할 때 힘들었고, 이때 하락할 때 힘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정도는 버틸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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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때도 신용을 많이 쓴 사람은 다 날라갔어요. 이때는 신용 쓴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 고점에서 신용으로 매수한 사람 다 죽어요. 반대매매 나오고. 반대매매 그 정도는 아시죠? 이때 매수한 사람은 다 죽었다. 근데 이 정도는 솔직히 현금 투자자는 버틸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버틸만하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거는 이게 이때 그 3월 19일 날 솔직히 죽고 싶은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다가 그냥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와, 죽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이때 그 경험하셨죠? 여러분 작년 3월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시장이 폭락이 나오고 뭐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이때는 피해야 된다. 이런 폭락장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버틸만 하다. 그러니까 저는 요 폭락이 언제 올 거냐, 이거 언제 와? 이게 언제 또 오는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좀 하면, 자, 미리 설명하기 전에 제가 뭐 그 이야기 많이 했죠. 지수는 신도 못 맞춘다. 근데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지만 제가 예상하는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지 단기적으로 제 생각이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제 유튜브에서 계속적으로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그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은 이제 202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올랐다. 단기에 너무 올랐다. 지금 보시면 뉴스 같은 거 보면 홍남기 형님 이분이 이야기하길 코스피가 3천을 돌파했다. 기업 실적, 경제 회복 기대를 반영한 거다. 이런 건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제 말하자면 워낙 그 경기나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이제 회복을 할 거라고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올랐으니까. 근데 코스피가 가장 오른 이유는 유동성 때문에 오른 거죠. 돈이 워낙 시중에 많고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트코인도 4,500만이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약간 바보라는 인식? 워낙 그 현금을 많이 풀었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현금을 그냥 무제한으로 풀어버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추락하니까 투자할 곳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은 또 너무 올랐고, 부동산은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를 계속 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이제 규제가 없는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으로 이제 돈이 몰리는 거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코스피가 3천 돌파한 게 이제 이런 부분이 반영된 거다. 근데 뭐 이런 거보다는 당연히 유동성이죠, 유동성. 돈이 엄청나게 풀려서 돈의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거는 약간 몽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뭐 어쨌든 여기 얘기한 걸 들어보면 어쨌든 지금 뭐 헤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이라 딱히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랐다. 너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근데 자, 지금 유동성이 제가 풍부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거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 자신이 그 현금을 투자하는 비율이 2%래요. 2%. 그 본인 자산의 2%를 투자하는데 선진국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자신의 자산의 50%를 주식에 투자를 한대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성진국은 말하자면 여기서 50%에서 100%를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50%는 뭔가 다른 데 투자를 할 것이고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저런 거에 사용을 하겠죠. 우리나라는 2%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50% 비중으로 주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오른 게 아니죠. 더 오를 수 있죠. 지금 뭐 3천이 아니라 4천, 코스피 4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들이 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본인의 자산을 주식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 개인들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 인식의 변화,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 관련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죠. 부동산에만 돈이 다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다 넘어오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기를 굉장히 간절하게 희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은 당연히 나올 거다. 올라갔으면 조정 주고 제가 이거 많이 그래프 그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조정은 버틸만 하지 않나? 여기서 좀 팔고 나중에 바닥에서 잡아도 되고 일부 현금화해서 그러니까 일부 현금화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현금화하고 바닥에 떨어지면 팔고 여러분 금요일장에 코스닥이 0.1% 떨어졌는데도 막 힘들고 짜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올랐을 때 팔고 아래 잡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제가 포트 짜는 것도 나중에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현금 비율, 제 거 장기 투자 계좌 이런 거 보셨잖아요. 장기 투자 계좌나 제 단기 계좌 보면 현금이 있잖아요. 현금 제가 거의 한 2, 3억 정도 갖고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그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현금들. 그러니까 그런 현금을 어느 정도 비율로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일단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서 조정이 나오지만 그렇게 센 조정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그렇게 센 조정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매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3월 15일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저는 이것도 하락은 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3월 15일이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3월 15일이 이쯤 되면 뭐 좀 하락이 나오겠죠. 하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이 물량을 받아가지고 더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유는 일단은 지금 이낙연 형님 이분도 이제 이야기하신 게 저번에 이제 뭐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동학개미에 대해서 동학개미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동학개미의 힘이 주식시장에도 반영되지만 선거판에도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좀 듣기 좋은 이야기로 한 것 같은데 코스피 3천은 동학개미의 힘이다. 과잉 유동성은 한국판 뉴딜로 전환돼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어쨌든 코스피를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이 다시 폭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한국판 뉴딜로 전환돼서 경제 발전에 이제 이 돈을 사용해야 된다. 말하자면 주식시장을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코스피 3천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정치권도 동학개미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주변에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많이 주식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유리하고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동학개미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스피 3천 시대 정치권의 논쟁이 되고 있다. 동학개미 경제에 떠받친 새로운 힘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 희망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주가 3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정치권에서도
이 동학 개미들이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표들을 원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만 말하자면 포섭해도 선거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말하자면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매도 부분도 분명히 좀 정책적인 개선 방향이 나오기도 할 것이고, 예를 들어 선거가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죠. 서울시장 선거는 진짜 임박했기 때문에 괜히 공매도 관련된 부분이나 어떤 이슈로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가 지수 급락이 나오면 선거에 참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 여당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당보다 여당이 당연히 힘이 있죠. 이게 제가 정치 색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지금 말하자면 권력의 핵심이잖아요. 그 분들이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공매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좀 개인 투자자에 좀 유리한 방향성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공매도 불법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공매도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도 그렇고 크게 그렇게 대폭락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요거 보여드렸죠. 이런 대폭락, 이건 대폭락이에요. 보세요, 이건 폭포수라고 하면 이건 뭐 시냇물 정도밖에 안 돼. 이게 계곡물? 이거는 폭포수잖아요. 이런 대폭락은 안 나올 것이다. 제 생각엔 공매도나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럼 미증시의 폭락? 미증시가 폭락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거의 폭락한다고 봐야 되는데, 미증시는 이게 뭐야? 이것도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기 조정이냐 영향 미비할 것이다 뭐 이런 거 공매도 변수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거니까 한번 기사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 제가 그 미증시의 폭락 이야기했는데, 미증시 이야기해보면 미국 위에 바이든 당선 확정,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막 그 이런 표현 써도 되겠죠? 꼬라지를 부렸죠. 막판에 뭐 시위하도록 막 이렇게 혼란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질서 있는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0일 이제 뭐 열흘 남았네요. 이제 바이든이 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풍력도 좀 신경 쓰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풍력, 바이든과 연관성, 제가 그리고 그 바이든 관련 영상 몇 번 올렸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바이든 관련 종목도 올라갈 거예요. 이해 가시죠? 바이든 관련 종목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제 정권 이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이해 가실 거라 믿겠습니다.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이 보시는 것 같아요. 신규로 이제 구독하시는 분보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많으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은 제 영상 많이 봤으니까 제가 바이든 관련 종목 그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찾아서 잘 대응해 보세요. 어쨌든 미증시의 폭락을 이야기했는데 왜 바이든을 얘기했냐? 바이든이 새로 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미증시를 폭락시킨다? 저 아는 펀드 매니저도 그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생각이 다 다르지만 트럼프가 이제 그 탄핵을 당할 경우에 지수 폭등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이제 그 탄핵당하면 그런다고 했고,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미증시, 나스닥이나 S&P 500이 급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바이든이 새로 정권을 잡았는데 바이든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미증시의 폭락도 물론 조정은 나오겠지만 대폭락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포인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오해를 하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집중해서 들어야 돼. 이게 이런 대형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 정도 폭락 한 900까지는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근데 900이 아니라 750까지 확 가는 걸 제가 얘기해요. 대폭락. 이런 폭락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폭락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이런 걸로 대형 폭락이 나오진 않는다. 그러면 미중 무역 관련된 그 이슈로 폭락을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어떤 분이 바이든이 그 미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 영상 유튜브나 이런 경제 방송도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보면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없어질 거래요. 웃기죠? 미중 무역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원하는 건 패권이에요. 세계 1위. GDP가 미국이 미국이 지금 GDP가 얼마지?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그냥 검색해 볼게요. GDP 순위. 자, 보시면 지금 GDP 순위가 미국이 21조고 중국이 14조, 일본이 5조예요.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의 GDP를 절반 이상 따라오지 마. 지금 따라온 나라가 딱 끊어봤을 때 중국밖에 없잖아요. 중국이 굉장히 거슬릴 거예요.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감히 내 GDP의 절반 이상을 추월해? 건방진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과거에도 미국과 소련 냉전 시대 아시죠? 미국과 일본도 무역 전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좀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냉전 시대 이거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걸 다 설명하면 지금 벌써 20분이 넘어가고 이거 영상 30분 넘어가겠네. 그러니까 한 영상 20분, 30분, 40분도 넘어가겠다.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말하자면 냉전 시대가 있었던 거는 미국이 세계 1위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패권을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소련을 붕괴시켜 버린 거죠. 그게 뭐 미국이 붕괴시킨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결과적으로 소련을 붕괴시킨 건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미국 소련 얘기했고 두 번째는 미국 일본 이야기했는데 미국과 일본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미국과 일본이 과거에 자 무역 전쟁을 했어요. 미국 일본 무역 갈등 해서 섬유 전쟁, 컬러 TV 전쟁, 철강 전쟁, 자동차 문제, 환율 갈등.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랑 과거에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얘네들 1, 2년 싸운 게 아니라 죽도록 싸웠어요. 죽도록 싸웠습니다. 죽도록 싸워서 결국 일본이 꼬리를 내린 거예요. 말하자면 일본이 내 항복, 네가 패권 잡어, 네가 1위야 라고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계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이렇게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러시아가 있고 여기 한국이 있고 독도도 그려야 되겠지? 한국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다고 하자. 일본 너무 크게 그렸다. 아씨 기분 나빠. 그냥 여기 일본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일본이 있다. 그리고 여기 미국이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얘기한 게 일본이 말하자면 이때 당시에 미국한테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야, 너 항복했구나 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절대적으로 좀 복종을 한 거죠. 미국한테 이제 형님 제가 여기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합시다. 북한까지 혹시라도 여러분이 무역 충돌이 아니라 진짜 무력 전쟁이 발생한다. 뭐 미사일이 막 날아간다.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 사드 같은 거 아시죠? 사드 같은 거 이런 거 깔고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무기를 저희가 중간에서 격추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겠습니다. 항공모함. 말하자면 미국의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이 일본 본토라는 거예요. 이거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찾아보시면 일본에서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말하자면 너네 미국의 꼬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일본 가보시면 저도 일본 가까우니까 자주 갔어요. 뭐 수십 번은 가본 것 같은데 일본을 가보면 느끼는 게 막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부터 핸드폰 아이폰, 그러니까
미국 상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여기가 미국의 속국인가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일본에서 미국한테 이 사건으로 완전히 굴복을 했죠. 그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그 누구냐 아베 골프장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영상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아베 골프장만 검색해도 그 트럼프를 형님을 모시고 다니다가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은 이렇게 항복이라고 하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중국은 좀 달라요. 중국은 이 나라 이름이 중국이에요. 여러분 한문 잘 아시겠죠? 한문 중국 보시면 이게 그 가운데 중이고 이게 나라의 중심이에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전 세계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나라의 중심은 나다. 이러한 사상이 중국에는 좀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처럼 러시아는 소련은 망했지만 일본처럼 이렇게 굴욕적인 그런 행태를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고 그런 이야기죠. GDP 우리가 언젠가는 뭐 말하자면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미국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X 같죠. 이놈이 감히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중국 그런 거 검색하면 그럼 바로 나올 텐데. 검색해볼까? 뭐 시진핑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 괜히 검색했나? 이게 뭐 여러분 찾아보시면 어쨌든 그 뭐 GDP가 말하자면 언젠가 미국을 뭐 따라잡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 많이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거슬리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뭐 이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세요. 지금 영상이 자꾸 길어지니까 저 검색하는데 시간을 뺏기면 안 돼. 지금 할 얘기가 더 많아 아직. 영상이 자꾸 길어지네. 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중국이 최대 양보를 안 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안 보이는 그림을 그릴 거고 중국은 진짜 원하는 게 중국도 패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뭐 말하자면 미중 무역 갈등이 트럼프가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세계사를 보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뭉청이들이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됐으니까 미중 무역 갈등은 없다. 자,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냐면요. 트럼프는 중국을 정면으로 때려요. 야, 관세 먹어라. 너 이렇게 말하자면 제재를 가한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렇게 직접 치는 게 아니라 뒤통수를 쳐. 뒤통수를 쳐.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와 그 협력해서 중국의 뒤통수를 칠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아닌 듯하지만 충돌인 듯 충돌 아닌 충돌 같은 너. 그죠? 그 노래 있죠. 그러니까 충돌하는 것 같은데 충돌 아닌 것 같은데 충돌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분명히 싸울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 관련된 이슈로 증시가 폭락이 나오겠죠. 대형 폭락은 아니지만 당연히 조정은 나오는데 이게 너무 근데 옛날 거야. 이게 2018년부터 너무 오래 써먹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그렇게 대형 폭락이 1, 2, 3, 4 이 이후로는 약간 누구나 다 알잖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막 대형 폭락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너는 언제 폭락 나온다는 건데 제 생각엔 국내 정치나 경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뭔가가 있을 것이다. 기존에 있던 이런 것들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새로운 뭔가로 인해서 폭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급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수가 너무 올랐는데 어떤 이유와 건수로 급락을 한번 시켜야 되는데 그 건수를 잡는 거죠. 정치든 경제든 그런 관련된 걸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네 가지는 너무 식상하고 이해가 이게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기 때문에 다 아는 걸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이해하겠지? 요즘에 실시간 방송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정도 조정은 요 정도까지는 뭐 그냥 웃고 넘기자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900 정도까지 가는 거는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버틸만 해.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런 폭포수 같은 폭락. 여기서 한 750까지 한 방에 팍 가버려. 파바바바박. 이거는 버티기 힘들 거예요. 다 죽어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런 폭락은 제가 보기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늦다. 올해 연말이나 뭐 내년 초?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 전체적인 저의 개념을 이야기한 거고 상황에 따라 또 바뀌어요. 제가 지수가 신도 예측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어쨌든 다 들어보시고 제가 얘기한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해 안 가시면 그런 부분을 질문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종목을 이야기할게요. 지금 30분 넘은 종목. 갑자기 힘들어지려고 하는데 종목을 일단 얘기할게요. 자, 종목을 제가 6종목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종목이 일단은 제가 댓글 봤는데 많은 분들이 맞추셨어요. 종목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거 뭐 재지 관련주나 이런 거 그 많이 맞추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 맞추신 게 뭐냐면 우리바이오는 거의 100% 맞힌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우리바이오는 대부분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바이오부터 볼게요. 우리바이오가 저희가 매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50% 수익 받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워낙 그 수익 본 게 많아서 분명 있을 텐데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씨. 안 보여. 우리바이오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이틀 만에 그 쭉쭉 올라가 40% 정도 수익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바이오를 또 지금 조정을 줘서 일단은 종목부터 보면 일단은 그 이게 화이자 관련된 부분인 거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대주주 지분도 양호하고 얘네가 적자였어요. 적자를 계속 내는데 그 말하자면 2019년에 그 300억, 260억 정도 그 영업이익을 봤는데 말하자면 2020년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이거 지금 이것만 합쳐도 거의 300억이고 작년보다 훨씬 더 실적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실적이 좋고 화이자 관련성이 있고 물론 이제 화이자 백신이 우리나라에 예상한 것보다 좀 늦게 보급이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일 때 담아두는 게 낫겠죠. 지금 이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거래량 없이 쭉 한번 밀었기 때문에 N자형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바이오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바이오 하나 넣을게요. 앞에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힘들어서 종목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바이오, 화이자 관련, 그리고 실적 개선 뭐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얘는 파란색으로 한 다음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했어요. 우리바이오 하나 이야기했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제가 그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코스맥스인데 코스맥스 BTI랑 코스맥스 NTB 이게 지금 보세요. 시총이 얘는 1000억이고요. 얘는 시총이 1600억 그리고 코스맥스는 시총이 거의 1조 정도 되네. 근데 얘네들이 말하자면 삼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보시면 코스맥스 BTI도 대충 요걸로 봐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조정을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코스맥스 그 MBT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줬죠. 그리고 코스맥스도 이걸 보면 얘가 제일 낫긴 하다. 근데 얘가 제일 낫긴 한데 꼭 얘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왜 뭐가 있었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 종목들이 다 좋고 이게 지금 보면 대출 지분 현황도 굉장히 좋고요. 실적도 과거에 뭐 적자가 있긴 했지만 최근에 실적도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종목 뭐 흑자 전환 이슈나 이런 거 저런 거로 이제 고가를 한번 돌파했었는데 어쨌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친구들이고 제가 그 화장품 관련 얘는 친구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예측하신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당연히 제가 친구니까 그 뭐 제가 많이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삼형제다 뭐다. 그래서 이렇게 다 추가할게요. MBT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다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가 많죠. 제가 화장품 관련주를 솔직히 더 넣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유일하게 안 오른 섹터가 그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가라 싸니까. 그래서 이 화장품 추가했고 또 이제 그 제지 관련주는 제가 과거에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신풍제지 뭐 이거 택배 관련 택배 그죠? 이거 택배 이렇게만 쓸게요. 골판지 그 택배를 사용하려면 이제 그 박스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파란색 바꿀게요. 얘도 저장을 합시다. 그래서 그 신풍제지 같은 경우도 차트 좀 볼까요? 차트 보면 이것도 거래량이 이제 터트리면서 올라갔는데 조정을 제가 보기엔 많이 줬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매매할 때는 그 1200원 정도에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팔고 3000원 정도에 팔고 관심을 안 가졌어요.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또 한번 또 조정을 많이 줬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갈 만하니까 조금씩 모아 가다 보면 이것도 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면 택배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박스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만하다. 그리고 게다가 조정을 많이 줬어. 5,050원이었, 5,090원이었는데 지금 3,000원까지 조정 받았으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잖아요. 이 고점에서 잡음받는 사람은 다 죽었겠지. 고점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고점 매수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려나? 3,000원이 고점 매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이거 1,200원이었는데 3,000원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사면 돼요. 그런 마인드라면. 근데 제가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풍제지 추가하고 신풍제지 그럼 하나, 둘, 셋, 그 4개 추가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다 쓰자. CJ 옆에다가 뭐 추가할 거냐면 LG랑 LGU. 자, 이거 왜 추가하냐면 LG전자가 워낙 상황이 좋죠. 그리고 LG 자체가 배당을 많이 줘요. 이게 지주회사죠. 지주회사들이 배당을 원래 많이 줘요. 보시면은 배당이 얼마 주냐? 잘못 나왔나? 잠시만요. LG 배당 안 줄 수가 없는데 한 3% 줄 것 같은데 이거 뭐 잘못 나왔나 본데 이게 배당을 3% 줄 거야. 지금 이게 연도가 바뀌어가지고 배당주 검색해야 되나? 이게 당연히 배당 그 3% 줘요. 이렇게 쳐야 되나?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아까 네이버 그런 데가 뭔가 그 연도가 바뀌어서 천 얼마 줘요. 1,300원, 1,400원. 이거 확실합니다. 지금 아까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된 게 이게 연도가 바뀌면서 얘네들 빨리빨리 수정해 놓지 왜 수정 안 하는 거야? 지금
한 주당 어쨌든 배당을 그 많이 주고 지금 워낙 대형주 장세라 지금 살짝 조정 줬잖아요. 조정 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엔 이게 그 1차 상승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조정 줬다가 또 2차 상승 나오고 3차 상승 나올 것 같아요. 그 엘리엇 파동 아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LG도 좀 모아두고 이것도 뭐 여러분 그 나중에 그 뭐 애들한테 물려줘도 되는 주식이니까 이것도 조금씩 모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대형주 이것뿐만 아니라 롯데 관련 주식도 괜찮거든요. 아, 롯데도 추가해버릴까? 아니 롯데도 솔직히 롯데 저희 있잖아요. 롯데 있는데 롯데 지주는 이제 지주 회사니까 얘들 좀 배당을 좀 주기도 하고 그리고 대기업들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 롯데가 지금 많이 죽었죠. 얘네들이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지금 대주 지분 워낙 좋고 이런 것도 좀 모아두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롯데 지주도 잠시만요. 롯데 지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롯데 지주도 포트에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할게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런 롯데 지주나 LG 제가 어떤 회사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쓸까?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제가 이런 종목을 이야기하자면 돈의 가치 자체가 떨어져서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들을 모아두면 이제 말하자면 돈의 가치가 예전에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뭐 가치가 떨어져서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지주회사나 이런 회사들의 가치도 뭐 당연하게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배당이고 이런 것들도 모아두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7종목이나 이야기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다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와 40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이게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도 지겨울 수도 있고 제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막 영상 더 길게 해달라는 분도 있는데 새롭게 구독하시는 분은 이게 뭐 거의 1시간 분량이 되니까 무슨 영화 한 편이잖아. 그래서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영상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그 포트 짜는 방법이나 그런 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